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올림픽은 갈수록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 뒤로는 조용히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계획하는 코로나 부흥세 감염 끝나면 소비세 15% 계획. 기사의 제목대로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또 올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증세를 실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2019년 10%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15%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사이에 5%에서 15%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코로나 부흥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증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부흥특별소득세라는 세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는 한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진과 성격이 다릅니다. 코로나는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더 거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증세를 발표해도 일본 국민들은 항상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국민들의 고통은 지속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일본의 민영화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입니다. 도쿄에서 코베까지 약 500km 구간이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이나 합니다. 도쿄올림픽까지 1개월, 수도고속도로 천엔 상승 외 찬반 있지만 효과는 크다. 실시기간과 구간, 차종은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의 국민들 쥐어짜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고속도로 요금을 올림픽 기간 동안 1000엔,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 올리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속도로 요금을 자랑하는 일본인데 여기서 10,000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언젠가 일본 홋카이도 최남단 도시 하코다테에서 삿포로까지 약 270km 정도 되는 거리를 국도로만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이용한 이유는 단 하나, 고속도로가 비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코다테에서 삿포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우리 돈으로 약 7만원가량이 나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 먹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일본에서는 큰맘 먹지 않고서는 고속도로를 선뜻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민영화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역별로 여러 개 분할해서 경쟁시켜 효율을 올린다는 취지로 민영화했지만 결과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서비스 질의 하락과 요금 상승만을 불러왔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민영화 문제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자민당 정부는 공공의료 축소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산까지 들여 공공의료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공의료 기관 통폐합에 우리 돈으로 840억 원 예산을 사용했고 병상 줄이기에 우리 돈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우체국까지 민영화를 했습니다. 일본의 우체국 총재는 수상의 가장 측근들이 임명되고 있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우체국을 이용해서 아베노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우리 돈 약 1,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본의 민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철도 민영화입니다. 일본 철도 중 가장 심각한 곳이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는 넓은 땅에 비해 인구수가 적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철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철도 민영화가 되고 난 후 수익 문제를 들어 이용자가 적은 노선은 폐선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비 인원도 줄이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철도는 수시로 사고를 일으키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탈선을 한다든가 열차가 달리던 중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든가 하는 문제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열차의 연착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홋카이도에서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고장 지연으로 인해서 2시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홋카이도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눈 쌓인 철도를 달리는 낭만 있는 홋카이도의 기차를 생각하며 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낭만 있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하고 타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전기도 민영화에서 요금이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드디어 수도까지 민영화하게 됐습니다. 물이 풍부한 일본에서 마침내 시작, 수도 민영화를 기다리는 커다란 함정. 일본에서는 수도 민영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미야기현이 수도 민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1단계로 2020년 3월에 공모를 통해 운영 기업을 모집하고 2단계로 2021년에 매각, 3단계로 2022년부터 본격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단계로 사업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일본 인구의 감소와 수도 간 노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수도 간 노후화로 엄청난 교체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에는 수도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권을 우선해온 인프라는 이제 한계, 일본인이 모르는 큰 문제, 수도 요금의 43%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인프라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어판 뉴스위크에서는 구체적인 예상치를 내놓으며 수도 민영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도 민영화를 하게 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수도 요금이 43%나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감소, 시설 교체 등으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 내 지역은 적지 않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쿠마시에서는 19.52%, 이바라키현 미토시에서는 12.32%의 가격 인상, 사이타마현 치치부시와 주변 4개 도시에서는 2021년 4월부터 평균 17.91%의 가격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시는 맛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소득, 세금 인상, 공공요금 인상, 갈수록 일본인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조용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실패한 케이스는 흔하게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민영화된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 요금이 265%나 올라 2010년에는 다시 공영화로 되돌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민영화 이후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1000만 명이 수돗물이 끊겨 오염된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해 콜레라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989년 수도의 완전 민영화를 단행한 영국은 역시 수도요금 인상과 인프라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투자조차 하지 않은 민간 수도회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재 영국 국민들은 다시 공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민영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